지금 이 순간 단 3일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철퇴를 내렸고 중동에서는 핵을 둘러싼 최후 통첩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거든요. 두 개의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는 이 순간 금과 은 시장은 전대미문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갑자기 터져 나온 이란이 미국 요구를 수용했다는 기사, 여러분은 그냥 믿으셨나요? 자극적인 제목 뒤에 숨겨진 진짜 출처와 그 이면의 이익 관계를 파헤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의 진짜 의미와 금은 가격이 어디로 향할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특별법을 근거로 밀어붙인 광범위한 관세 정책,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9명의 판사 중 무려 6명이 동의했어요. 찬성, 반대 3, 압도적인 숫자죠. 지난 1년 넘게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어 온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숨 좀 쉬겠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임명한 판사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깔아뭉갔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나온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해버렸습니다. 근거는 1974년 무역법,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의 새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었죠. 법원이 막으면 다른 법으로 돌아간다. 이게 대통령의 전략이었습니다. 시장이 안도할 틈도 없이 관세 전쟁의 이 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무역법, 알고 보면 더 무섭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진 이 법안은 지난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제로 쓰인 적이 없는 비상용 카드거든요. 국회 허락 없이 대통령 혼자 휘두를 수 있는 칼인데 딱 하나 제약이 있습니다. 150일, 그게 전부예요. 5개월짜리 시한폭탄인 셈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서명 다음 날 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율을 법적 최대치인 15%로 즉시 올리겠다고요. 시장은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관세가 사라질 거라 기대했던 기업들,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숫자가 바뀐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중국은 여전히 35%, 유럽은 15%, 체감 세율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그대로입니다.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법원이 이 새 무역법도 무효화할까요? 국회가 연장해 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150일의 시계가 돌기 시작했고 그 끝에 뭐가 기다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기업들은 오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정하는 순간 조용히 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세금을 낸 수입업자들이에요. 이제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750억 달입니다. 우리 돈으로 23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문제는 미국 정부가 지금 이미 2조 달러의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230조를 갑자기 토해내려면 돈을 더 찍거나 빚을 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을 찍으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오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게다가 명확했던 관세 정책이 법적 다툼과 정치적 거래가 뒤엉킨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일 뭐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어요. 이 혼돈이 길어질수록 금과 은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지난 3년 연속 연간 2,5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왜일까요? 금은 대통령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50일 유통기한도 없고 국회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당일 금값이 5,000달러 위에서 폭등한 건 세금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규칙이 수시로 바뀌는 게임판에서 유일하게 규칙이 없는 자산, 그게 금이거든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용 금속이라는 양면성 덕분에 세금 폭탄의 비명을 지르는 공장들의 수요와 불안한 자금이 동시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무역 정책이 법적 심판을 받는 초유의 사템. 이건 달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그걸 알기에 오늘도 금을 삽니다. 관세 전쟁이 한창인 그 시각, 중동에서는 또 다른 시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을 압박하는 10일에서 15일짜리 최후 통첩이 날아든 거예요.
대통령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작년 6월처럼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닙니다. 지금 지중해에는 미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력 중 하나인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포함한 거대 함대가 페르시아만을 향해 이동 중이거든요. 미사일 발사 버튼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타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서로 된 타협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화적인 몸짓이에요. 하지만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어마어마합니다. 협상 테이블 위의 분위기와 실제 군함의 움직임, 둘 다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지금 중동은 단순한 외교전이 아닙니다. 실탄이 장전된 채로 벌어지는 벼랑 끝 대치입니다. 주말 사이 갑자기 터진 기사 하나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우라늄 농축 요구를 수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금값이 흔들렸고 일부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란의 반관영 국가 매체입니다. 근거는 익명의 외교관 한 명의 말,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하필 시장이 닫혀있는 주말에 터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세력들이 자주 쓰는 전술이 있습니다. 평화 소문을 퍼뜨려 월요일 개장 시 금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뒤 헐값에 대량 매집하는 겁니다. 실제 협상 내용은 원심 분리기 개수나 농축 한계선을 두고 벌이는 기술적인 말싸움일 뿐 최종 도장을 찍은 타협과는 거리가 멉니다. 뉴스를 볼 때는 항상 이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나와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시장의 진짜 흐름이 보입니다. 협상이 이렇게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탄도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명선이에요. 핵 개발에 어느 정도 고삐를 채우는 건 수용할 수 있어도 미사일 공장을 포기하라는 건 스스로 알몸으로 서 있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예요. 반면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텔아비브까지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2분입니다. 12분. 그 공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사일 시설의 완전 파괴를 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협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할 만한 약한 합의안을 억지로 밀어붙일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양측 모두 국가의 지도 삭제 여부가 걸린 끔찍한 공포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적인 타협입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전쟁 공포가 걷히면서 금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3에서 5% 조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채 위기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 폭격입니다. 대화가 결렬되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순간 금값은 즉시 $5,500를 돌파하며 수직 상승할 겁니다. 은값도 미친 듯이 널뛸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제가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시나리오는 지루한 긴장의 지속입니다. 타협도 없고 전쟁도 없이 피말리는 말싸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금값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무섭게 쉴 새 없이 기어오릅니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산더미 같은 나랏빛과 세금 시한폭탄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과 은의 우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은 지금 5년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극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대란이 은을 실어 나르는 물류망까지 찢어놓고 있어요. 설상가상이죠. 최근 몇 주 사이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65대 1에서 60대 1 근처로 좁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거대 자본이 금보다 은을 향해 더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핵심 광물인 은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세 폭탄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줬거든요. 세금 없는 은의 수요가 더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바닥난 은금고의 부족 사태는 더욱 심해지고 결국 공매도 쥐어짜기, 즉 숫 스퀴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이 천천히 오르는 계단이라면 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 소치입니다. 그 폭발력은 금과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썩어 빠진 시스템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관세 전쟁과 이란 최후 통첩,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지금 금과 은은 타협이든 폭격이든 긴장의 지속이든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며 위를 향합니다. 자극적인 뉴스 제목에 흔들리지 마세요. 냉혹한 데이터와 경제 밑바닥의 현실만 똑바로 보십시오. 이 미친 세금 전쟁과 전쟁 공포는 결국 금과 은을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썩어가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 순간 실물을 손에 꽉 쥔 자만이 진짜 안도와 환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